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 함정이죠. 이제 KDDX 사업이 이제 곧 결정될 텐데요. 이게 우리 해군 강화에 굉장히 구심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KDDX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그리고 이게 언제 전력화가 될지, 그리고 우리 해군한테 얼마나 중요할지 오늘 엑스파일에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정조대왕급 함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정조대왕급이나 이 세종대왕급이 사실 한계점이 좀 있어요. 한계점. 일단 얘네 둘이 만재 배수량이 10,000톤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10,000톤이 넘어가는 배가 한번 움직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정조대왕함은 가스터빈 엔진이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연비가 안 좋아요. 좀 안 좋아요. 이게 얼마나 연비가 안 좋냐면, 우리 충무곤 이순신급 있죠. 통상적인 디젤 엔진 쓰는 얘의 한 5배 써요.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이게 세계 최고급의 방공함은 분명해요. 이 정조대왕급이. 하지만 이 정조대왕급에 쓰고 있는 이 미사일 SM6나 SM3 같은 거, 우리는 이제 SM6만 쓰지만 이제 SM3도 우리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이 미사일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나치게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한테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상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가성비 출중한 한국형 방공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게 KDDX 시리즈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우리 정조대왕급이나 이제 세종대왕급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A사, 함정용 A사 레이더들은요, 기존 이지스함이 쓰고 있던 스파이1T 이런 위상 배열 레이더보다 훨씬 더 우수해요. 그래서 이런 A사 레이더를 사용하는 그런 이지스 방공함을 만들자.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만든 이 소나 체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우리가 만든 방공 시스템, A사 레이더를 탑재한 방공 시스템에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국산화한 소나 시스템이 결합이 된 만재 배수량 10,000톤이 아닌 9,000톤급의 굉장히 합리적인 크기의 우리 한국형 이지스함을 만든다. 이게 바로 KDDX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요 KDDX를 만들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함대공 유도탄, 함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든 이 함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우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SM3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보면 뭐예요? 우리 손으로 만든 A사 대공탐지 시스템에다가 여기에 뭐가 플러스돼요? 우리 손으로 만든 SM3급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적탄도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요거가 이제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완전 국산화한 최첨단의 소나 시스템까지 이제 결합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손으로 만드니까 정조대왕급 한 척에 한 1조 2천억에서 한 1조 5천억 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KDDX는 한 척에 8천억 정도. 야, 8천억 싸다. 그러니까 거의 반값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우리 손으로 만든 이지스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형 이지스함이. 이걸 우리가 대량으로 확보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 위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KDDX가 탑재하고 있는 레이더의 공식적인 탐지 거리는 한 300km 돼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300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나름 우리가 KF-21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 A사 레이더에 대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인 노하우를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A사 레이더를 탑재시키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300km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한 400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A사 레이더가 탑재되면요,
따로 레이더가 또 추가될 필요 없어요. 사실 현대 이지스 전투함도 레이더가 스파이1 레이더 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더가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해상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 잡는 건 또 다른 레이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사 레이더에는 이 모듈이 수천 개가 있거든요. 이 모듈 하나하나가 레이더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리 한 20km 미만의 초단거리부터 400km 초장거리까지 다양한 거리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목표물을 얘가 자유롭게 탐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km 정도 또 탐지 거리가 늘어난다, 혹은 수십 킬로만 탐지 거리가 늘어나도 다음 교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교전 2회를 교전 2.5회, 3회 이렇게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 탄도미사일과 교전 기회를 한 번 더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요격할 기회가 2배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A사 레이더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우리 KDDX는요, 우리 완전 한국형 수직 발사기 시스템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배 겉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이 돼서 나갔었다고.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몇 발 장전도 못하고. 예전에는 대한미사일 같은 거 쏘려면 그쪽으로 배를 틀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쐈는데, 요즘에는 뭐야, 수직 발사기가 있으니까 뭐야, 어떤 방향이든 수직에서 날아서 그쪽으로 꺾어서 가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수직 발사기 한국형 KVL-S하고 KVL-S2가 이 KDDX에 탑재될 예정인데, 여기에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우리 함대공 유도탄2 해공이라고 있어요. 적 대함미사일이나 적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이 해공도 탑재가 가능하고요. 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함대함 미사일도 여기 탑재가 됩니다. 대함 미사일도 탑재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홍상어라고 해서 대잠 로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대잠 로켓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수직 시스템이 KVLS가 있고 KVLS2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 KVLS2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사이즈가 더 커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혹은 LSM 블록 2 같이 대형의 무기체계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KDDX 한 두세 척 정도만 바다에 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해상이나 혹은 공중에서 다가오는 적의 탄도미사일, 적의 대함미사일, 적의 순항미사일, 적의 항공기 거의 대부분 이 세 척 정도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사일이나 이런 어뢰뿐만 아닙니다. 127mm 함포 체계, 그 다음에 이제 근접 방어 체계라고 하죠. CIWS 이런 것 등등 모든 게 다 국산화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KDDX의 외국제 무기는 사실상 해상작전 헬기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해상작전 헬기도 우리가 차츰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죠. 이 KDDX가 이제 완벽하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요, 이건 작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지스함이 되는 겁니다. 전 이게 나오면 이게 국제 경쟁력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미국제 이지스 시스템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사실 바가지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야무진 시스템을 만들었다? 굉장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축함이라는 건 원래 구축이 뭐예요? 뭐 쫓아낸다는 거잖아요. 뭘 쫓아내는 거냐? 쉽게 말해서 적의 잠수함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구축함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천안함 사건도 있었지만 굉장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위협이 날로 증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은 뭐도 하고 있냐면 나름 걔네가 지금 원자력 잠수함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 잠수함을 어떻게 탐지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음탐 시스템, 즉 통합 소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배로 커지면서 잠수함 탐지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외산이에요. 외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국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나 기술이 사실 모든 그 선진국에서 기밀 사항을 유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기술을 이제 공유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걸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음탐 기술 따라갔고, 더군다나 뭐예요? 이게 정조대왕급에 붙는 그렇게 큰 걸 우리 KDDX에 붙이면 좀 약간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이즈를 줄이는데 엄청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DDX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우리 손으로 만든 최첨단 통합 음탐기, 이 소나 시스템이 사이즈가 약간 우리 KDDX에 맞게 작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성능은 큰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런 가장 우수한 소나 시스템을 아마 KDDX에 탑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늘, 해수면, 바닷속까지 다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로? 미국제 이지스함 절반 가격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소나 시스템을 유럽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런 최첨단의 소나 시스템은 국가 기밀사항이에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공유를 안 해줘요. 기술 이전도 안 해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 미국제 이지스함 시스템을 그냥 들여온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걸로 들여왔거든. 우리나라에서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드는 걸로 들여오면서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죠. 요즘 최첨단 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한 함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유럽에서도 나올 거고,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고, 이제 선진국, 웬만한 해양 선진국에서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것을 전력화시킬 수 있느냐.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지스함을 들여왔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미사일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SM3나 SM6 같은.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굉장히 우리가 국산화시켜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거는요,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커다란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뭐 천궁이나 이런 거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선진국의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이런 것보다 거의 뭐 비등비등한 수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미사일과 통합을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외국 업체에서 우리한테 주문을 할 때, 야, 우리 이러이러한 거 필요하거든?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통합까지 해줄게.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스터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름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그냥 기름을 막 퍼먹어요. 그래서 가스터빈이 힘은 좋은데, 더군다나 이 가스터빈이 이 저속으로 갈 때 굉장히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KDDX에서는요, 우리가 만든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쓰려고 해요. 이제 우리 HG 현대중공업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동 개발한 20메가와트급 전기 모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기 모터는 사실 좀 기술적 모험이 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면, 일단 여러분, 전기는 뭐가? 소리가 작잖아. 그쵸? 그래서 추진 소음도 감소할 수 있어요. 이게 추진 소음이 크면 적 잠수함이 알아요. 그러니까 적 잠수함도 모르게 다가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추진 소음 감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관 수명도 연장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이 A사 레이더 같이 이런 레이더는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가스터빈 같은 거에다 또 옆에 따로 디젤로 발전기가 필요할 정도예요. 그런데 통합 전기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KDDX 같이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혁신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사 레이더는 충분한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전기를 발전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미사일이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음속이었어요. 마하 1을 안 넘었어. 근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초음속 대한미사일, 더 나아가선 극초음속 대한미사일까지 나왔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드론도 막 난무하죠.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이 모든 거에다 다 미사일을 쏴야 되냐?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은 함대공 미사일로 맞추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실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레이저 무기예요. 엄청난 고출력의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한테 투사하게 되면 얘가 무력화할 때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여러분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기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쫙 나가져요. 근데 한 점에다 딱 포인트를 잡아서 고출력 레이저를 계속 조사하면 얘가 파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무기거든요. 근데 이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역시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 통합 전기 시스템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동맹을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있죠. 근데 이 두 나라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여러분들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서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기술이 앞선 나라예요. 중국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여러분들 지상에 있는 목표를 타격할 수도 있지만 전투함도 타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얘가 노리는 게 뭐냐? 미국의 항공모함 같이 굉장히 커다란 함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할 때 우리 KDDX가 미국의 항공모함 함대를 보호해 줄 의무도 있거든요. 이럴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본토를 향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온다. 이런 KDDX 같이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레이저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면 얘가 해상에서 미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이 초음속 대한 미사일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요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KDDX 같이 이렇게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최첨단 함정이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앞선, 그야말로 한 단계, 신이 가지고 있는 방패보다 한 단계 앞선 방패를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 한 200~300명 타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KDDX는 앞으로 자동화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다. 근데 이게 있어요. 자동화의 양면이 있습니다. 자동화를 했다고 해서 사람 손이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동화를 해놨더니 오히려 사람이 더 피곤한 경우도 있거든요. 왜? 여러 가지를 통제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의 균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AI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아마 100명 미만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KDDX를 우리가 개발해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또 여러분 또 아시죠? 이 AI도 뭐가 많이 필요해요? 전기를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통합 전기 시스템을 KDDX에 적용한 게 성공적으로 판명이 되면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끌 수도 있어요.
사업을 얘기하자면 지금 두 회사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보니까 두 회사 다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걸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이냐,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 되고, 여러분 아시죠? 팀 코리아가 돼야죠. 우리가 지금 방산시장에서 지상무기 잘 나가고, 그다음에 F-50도 잘 나가고, KF-12도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 안 되는 건 뭐예요? 해상무기가 지금 안 된다고. 해상무기가. 물론 잠수함에 대한 큰 기대도 있지만 수상함도 우리가 K방산에서 굉장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만 팔았어요. 근데 그런 데 말고 선진국이 쓸만한, 괜찮은 나라가 쓸만한 그런 수상함도 우리가 만든다. 엄청난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해상 무기체계는 그 어떤 무기체계보다도 고가의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가 제발 부탁이건데 한 발씩만 양보해서 좀 합리적인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고가의 외국산 이지스함을 쓰면서 우리가 엄청난 부담이 됐었죠. 이게 사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KDDX, 이 한국형 방공함 시스템,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존재입니다. 최초 6척의 확보 계획이 있지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앞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우리 해군의 주력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고가인 이지스함 때문에 고민하는 나라들한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전 이것도 확신하거든요. 사실 생산도 하기 전에 좀 잡음이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훌륭한 무기체계입니다. 그러니만큼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샤르 엑스펠, 오늘 우리 차세대 구축함 KDDX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